6월에 정말 대학살이었습니다. 대학살. 6월은요, 주식, 채권, 그리고 밀었던 원자재까지 다 박살이 났어요. 이게야.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2022년 7월판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제가 제 집이 아닌 거 보이시죠? 지금 제가 스페인 리조트에 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둡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차피 근데 제 얼굴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향도 좀 이상할 거예요. 아, 제가 스피커를 가져왔는데 얘도 뭐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그냥 노트북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이란 자산 배분의 마켓 타이밍을 섞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중 매년 듀얼 모멘텀보다 나은 전략을 만들어내는 켈러 씨가 최고입니다. 이 전략이 요 밑에 있는 13개 전략 중에서 한 6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굉장하신 분이죠. 매년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올해는 아직 안 쓰셨습니다. 왜 안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최근 50년 동안의 복리 수익이 가장 높은 VAA Aggressive 전략도 켈러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요, 4개의 공격 자산과 3개의 방어 자산이 있는데, 네, 그 공격 자산이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빨리 방어 자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월 초부터 계속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도 수익률이 0.1%죠. 현금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3.4%인데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선방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현금이냐 샤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로 알로케이트 스마트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종목들을 찾는데 거기서는 샤이와 현금을 그 똑같은 걸로 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번에 한 번에 현금으로 다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략,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이게 듀얼 모멘텀 전략을 좀 개선한 거예요. 이 인주애니엇 포트폴리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수익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근데 한 번 깨지면 속절없이 깨지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5월에도 물가 연동체 그리고 6월에도 장기채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을 계속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네, 안전자산에 투자해도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그만치 18.8% 손실, 네, 6월에도 3.3% 깨졌습니다. 안전자산인 물가 연동체를 가지고도 3.3% 깨졌고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은 좀 뭐 아니면 도 전략입니다. 2020년, 21년에는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22년은 정말 작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그 오리지널 듀얼 모멘텀 전략도 이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전략인데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을 섞었죠. 2021년에는 이 전략이 가장 잘 먹혔는데 22년에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또 죽쓰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6월부터 미국 종합채권 그러니까 AGG로 도망가라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AGG 채권도 지금 작살나기 때문에 네, 지금 수익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4.4% 깨졌네요. 네 번째 전략, DAA 전략은 켈러시가 만든 마지막 동적자산 배분이라고 보면 돼요. VAA 전략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조금 더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DA를 쓰다가 이제 VA를 쓰고 그리고 DA는 버렸거든요. 귀찮기 때문에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얘도 굉장히 빨리 현금으로 도망가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얘도 올해부터 올해 계속 그 현금 유지를 하라, 보유를 하라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6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7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짰기 때문에 올해 별로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메타 전략은요, 알로케이트 스마트라는 사이트에서 4, 50개 정도 전략을 트래킹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10개 전략을 뽑습니다. 네, 최근 수익, 뭐 상관성, 변동성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10개 그 전략을 뽑은 다음에 그 10개 전략들이 투자하는 그 포트폴리오가 바로 메타 전략이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올해 지금 아주 작살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험 자산도 그렇고 대부분의 안전 자산인 채권도 안 좋기 때문에 예, 얘도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은 이제 현금 73% 그리고 주식 비중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나머지는 뭐 채권, 뭐 원자재 이런 데 투자를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PA 전략. 이게 원래는 켈러시가 만든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에요. 정말 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데,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전략이라서 안전자산이 그냥 IEF입니다. IEF는 미국 중기채인데, 그 미국 중기채도 올해 작살이 났죠. 그래서 빨리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라는 판단을 맞았는데, 그 안전자산이 IEF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해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안전자산을 그냥 IEF로 하는 것보다는 VA나 DA와 비슷하게 그
세 개를 두고 그 세 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 나가는 쪽에 몰빵을 하는 거 그런 안전자산 전략이 좋다라고 봅니다. VADA는 참고로 회사채, 미국 중기채 그리고 현금 그 세 개를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 이 전략도 올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75% 현금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리츠, 금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네, 최근에는 손실폭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10.6% 깨진 거는 별로 재밌는 거는 아니죠. 네, 이 전략도 고전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8번 RAA 전략. 야, 이거는 켈러시가 만든 마지막 전략이거든요. 원래대로 조금 개선한 전략인데 아니 얘는 생길 때부터 계속 좀 작살을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익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마이너스 16.5%를 찍어가지고 MDD를 갱신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전략을 더 이상 리포팅 안 하고 버려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MDD를 갱신한 그 전략들이 그 향후 12개월 동안에 수익이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을 버리고 12개월 후에 보면은 왠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버리지 않고요. 원래 동적자산 배분이라는 게 그 좀 절대형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깨져도 얘는 많이 깨지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RAA 전략에 불만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 AAA. 요 전략은요. 리소스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2011년인가 12년에 만든 굉장히 초창기 전략이에요. Adaptive Asset Allocation. 그래서 AAA, AAA인데요. 네, 얘도 당연히 안전자산 비중 이쪽을 많이 늘렸고 주식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네, 보시면은 중기채가 47.4%, 그리고 이제 글로벌 부동산, 금, 원자재 이런 데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걔도 그 주식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전에 6월은요, 금과 글로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추천을 했는데, 이 전략이 진짜 5월까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락장을 잘 피해왔거든요. 근데 6월에 얘도 얻어맞았습니다. 6월에는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원자재까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도 6월에 좀 큰 소식을 받고, 그래서 지금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5.9%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0번 전략, LA 전략. 이것도 연구 포트폴리오를 개선한 전략인데, 얘도 올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지금 다 작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6월에도 또 마이너스 5%라는 큰 손실을 보고, 네, 그리고 올해 수익은 마이너스 13.2%. 야, 정말 그 올해 상반기가 미국 주식에서 그 최악의 그 상반기라고 하잖아요. 1962년 후로.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적자산 배분 전략들도 다 여기저기서 좀 그 얻어 터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 FAA 전략. 요거는 켈러 씨가 맨 처음으로 만든 전략이에요. 2012년에. 그 얘는 그냥 최근 수익뿐만이 아니라 뭐 상관성, 변동성 이런 것도 고려하는 전략인데 얘는 지금 3분지 2를 현금, 3분지 1을 원자재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고 얘가 지금 올해 유일하게 수익이 난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6월에 원자재, 믿었던 원자재를 깨졌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을 확실히 좀 봤고요. 그래도 올해 상반기 3.5%라는 수익을 낸 그런 효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TA, 이 전략도 꽤 오래된 전략이죠. 이게 맥 파버가 2011년인가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논문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80% 현금, 20% 원자재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네, 얘가 또 상반기에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2.5%밖에 안 깨졌죠. 6월과 비중은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동적 자산 배분 3개월인가 6개월인가 까먹었네요. 3개월인가 6개월 중에 가장 잘 나간 3개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잘 나간 채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도 올해 상반기에 꽤 선방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나왔거든요. 자, 안전자산으로 대피할 경우가 많잖아요. 동적자산 배분은. 그런데 그 대피를 할 때, 그냥 IF나 TLT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 쪽은 중기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거기서 또 박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동적자산 배분을 참고를 한 다음에 최근 가장 잘 나갔던 채권을 매수하는 게 그게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채권 동적자산 배분이 몇 달 전부터 현금 하세요 하기 때문에 TLT와 IF에서는 대참사를 피해갈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 모멘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5개 전략은요. 네, 이 중에서 그 플러스가 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GTA와 FA 정도밖에 없는데 네, GTA, FA, 채권 동적자산 배분, AAA, 듀얼 모멘텀 이 정도가 있고요. 듀얼 모멘텀은 21년에 완전히 넘버원 1등이었는데 지금 그 올해 수익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인의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거기 10개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은 GTA. 얘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가장 오래된 전략이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올해는. 그 다음에 듀얼 모멘텀, 종합 듀얼 모멘텀, 연구 포트폴리오, 올레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연구 포트폴리오 올레더만 해도 수익이 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도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그래도 얘가 상위권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6월에 정말 대학살이었습니다. 대학살. 6월은요. 주식, 채권, 그리고 밀었던 원자재까지 다 박살이 났어요. 네, 참고로 제가 지금 휴가 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강원국이 휴가가 되면은 주식이 오르죠. 그거 하나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5월이 아니라 참 5월이 아니라 여기 5월이 아니죠. 네, 5월이 아니라 6월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얻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동적자산 배분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리면서 전략들이 다 얻어 터진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이 13개 전략의 평균 수익은 올해 마이너스 8.6%입니다. 물론 이게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보시다시피 6040이라든지 올레더라든지 영구 포트폴리오라든지 얘네들보다는 그래도 수익이 명백하게 높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동적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렇게 하락장에 큰 손실을 낸 경우가 그 최근 50년 동안에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이 8% 정도도 역대급 정도라고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부진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동적자산 배분은 이렇게 굉장히 안 좋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안전자산 채권도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선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not bad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화 투자자 같은 경우는 8.6%보다 덜 잃었어요. 왜냐면 달러가 하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개 전략에 원화 투자자가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올해 상반기에 3에서 4% 정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명의 전당을 보면요. 상반기에 명의로운 전략은 거의 없었죠. FA 전략 정도였고, 네, 그리고 2위가 GTA, 그리고 뭐 공동 3위 정도 되는 게 채권, VADA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5개 전략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플러스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것도 좀 묘하기는 하네요, 여러분. 그렇죠. 네, 어쨌든 동적자산 배분도 절대 한 개 전략으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요번에 뼈저리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 전에 구독이죠. 그쵸? 구독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